텐트 하나 제대로 치지도 못하는 내가 혼자 떠난 여행에서 생각지 못한 일을 겪었습니다. 나의 텐트는 심하게 흔들렸고 무너질 것 같았지만 내 마음만은 더 단단해져 갔습니다. 박지은은 아침 7시에 눈을 떴습니다. 이혼한 지 6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혼자 사는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딸 수진이는 결혼 후 연락이 뜸했고 가끔 안부 문자를 주고받는 정도였어요. 오늘은 뭘 하며 지내야 할까? 지은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보다가 문득 한 달 전 친구 부부와 함께 다녀온 캠핑이 떠올랐어요. 그때 처음 경험했던 고요한 자연 속에서의 밤, 모닥불을 바라보며 느꼈던 평온함이 아직도 마음 한편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가보자. 이번엔 혼자서 말이죠. 지은은 마음을 굳히고 컴퓨터 앞에 앉아 캠핑 용품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텐트 하나, 타프 하나, 간단한 조리기구 몇 개를 주문했어요. 전문가용은 아니었지만 혼자 쓰기엔 충분해 보였습니다. 이틀 후 택배로 도착한 캠핑 용품들을 보며 지은은 설레면서도 불안했어요. 사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거든요. 유튜브에서 몇 개의 영상을 보며 대충 감을 잡았지만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었죠. 일단 해보자. 지은은 차에 짐을 싣고 동해안 근처의 한 오토 캠핑장으로 향했습니다. 2시간 정도 운전을 해서 도착한 캠핑장은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주말이 아닌 평일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캠핑장 관리사무소에서 자리를 배정받고 지은은 차를 몰고 그 자리로 향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좋은 위치였습니다.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니 옆자리엔 이미 텐트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주인은 보이지 않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캠핑장을 보니 경험이 많은 사람 같았습니다. 지은은 차 트렁크에서 텐트를 꺼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처음 혼자 해보는 일이었거든요. 텐트 포장을 뜯고 설명서를 펼쳐봤지만 글자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여기에 끼우고. 말은 쉬웠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았어요. 텐트 골조를 조립하는 것부터 어려웠습니다. 쇠파이프를 연결하려고 하는데 잘 맞지 않았고 힘을 주어 밀어 넣으려다 손가락이 끼일 뻔했죠. 아, 이렇게 어려운 거였구나. 지은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차근차근 해보니 골조가 완성되었어요. 그 위에 텐트 천을 씌우는 것도 혼자선 쉽지 않았지만 여러 번 시도 끝에 겨우 모양을 갖췄습니다. 다음은 팩을 박는 일이었어요. 망치질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던 지은은 팩이 비뚤어지게 박히는 바람에 텐트가 한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다시 뽑아서 박으려고 했지만 이미 박힌 팩을 뽑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하! 지은은 주저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때 옆자리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자신의 텐트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그 남자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은 부끄러워하며 다시 팩을 박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잘 되지 않았고 타프까지 설치하려니 더욱 복잡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타프가 펄럭이며 지은을 어지럽혔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할 무렵 지은은 겨우 캠핑장 설치를 마쳤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럭저럭 잘 곳은 만들어졌어요. 이제 저녁을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바람이 점점 세져왔습니다. 지은은 텐트 안에서 밖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처음엔 잔잔했던 바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더니 이제는 텐트 전체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괜찮겠지? 지은은 불안한 마음으로 텐트 벽을 만져봤어요. 천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펄럭펄럭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소리가 더 커지고 텐트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상한데? 지은이 텐트 밖으로 나가 확인해 보니 오후에 대충 박았던 팩 몇 개가 느슨해져 있었습니다. 특히 바람이 많이 부는 쪽에 팩이 거의 빠져나와 있었어요. 지은은 당황해서 팩을 다시 박으려고 했지만 어둠 속에서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어떻게 하지? 그때 또 한 번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텐트가 크게 흔들리며 한쪽 모서리의 팩이 툭 소리를 내며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텐트 한쪽이 축 늘어지며 바람에 펄럭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급히 그 부분을 붙잡았습니다.
바람이 더 세지면 텐트가 완전히 날아갈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팩을 다시 박으려면 텐트를 놓아야 하는데 놓으면 바람에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지은은 결국 소리를 질렀어요. 평소 같으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걸 부끄러워했을 텐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옆자리에서 랜턴 불빛이 켜지더니 낮에 봤던 그 남자가 급히 달려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팩이 빠져서 텐트가 바람에 날아갈 것 같아요. 남자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지은이 붙잡고 있는 텐트를 보더니 자신의 텐트로 돌아가 망치와 여분의 팩을 가져왔어요. 제가 잡고 있을 테니까 잠시만 놓으세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이런 일 많이 겪어봤어요. 남자가 텐트를 단단히 붙잡자 지은은 조심스럽게 손을 놓았습니다. 남자는 한 손으로 텐트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팩을 땅에 박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이 상태면 오늘 밤 못 버텨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남자는 차근차근 느슨해진 팩들을 다시 박았습니다. 그리고 타프로프도 다시 조정해서 바람에 덜 흔들리도록 했어요. 지은은 옆에서 랜턴을 들고 있으면서 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혼자였다면 어쩔 뻔했을지. 별 말씀을요. 저도 처음엔 이런 일이 많았어요. 남자는 마지막 팩을 박으며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지은은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인상이 부드럽고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50대 중반 정도로 보였어요. 혹시 캠핑 처음이세요? 네. 혼자 오긴 처음이에요. 전에 친구들과 한번 와봤는데 그때는 다른 사람들이 다 해줘서. 아, 그렇구나. 혼자 하기엔 처음엔 어려워요. 특히 이런 바람 부는 날에는 더욱 그렇죠. 남자는 텐트를 한 바퀴 돌며 다른 팩들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타프로프를 조금 더 조정해서 바람의 저항을 줄였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밤중에 바람이 더 세지면 나와서 확인해 보세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박지은이라고 해요. 정상우입니다. 옆자리에 있으니까 뭔가 이상하면 언제든 부르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은 텐트 안으로 들어가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었지만 상우의 친절함이 고마웠어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일을 도와준 것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든 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지만 이제 텐트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서 안심이 되었어요. 지은은 침낭 속에 들어가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 온 캠핑이었는데 뜻하지 않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텐트 안에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밤새 바람소리 때문에 깊게 잠들지 못했지만 다행히 텐트는 무사했어요. 상우가 단단히 고정해준 덕분이었습니다. 지은은 기지개를 켜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옆자리에서는 상우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캠핑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더군요. 눈이 마주치자 상우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네, 덕분에 무사히 잤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지은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조금 어색했거든요. 아침 식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면 끓여 먹으려고요. 지은은 가방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를 꺼냈습니다. 어제 저녁에 바람 때문에 사용하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가스통과 버너를 연결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지은은 가스통에 버너를 올려놓고 돌려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힘을 주어 억지로 돌리려다가 쉿소리가 나더니 가스 냄새가 났어요. 이상한데? 당황한 지은이 멈칫거리고 있을 때 상우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잠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상우는 지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버너를 가스통에서 분리했어요. 가스 냄새가 계속 나고 있었거든요. 가스가 새고 있네요. 다행히 불은 안 붙였군요. 아, 제가 잘못했나 봐요. 지은은 얼굴이 빨개지며 사과했습니다. 캠핑 용품 사용법을 제대로 모르는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괜찮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그래요. 이 연결 부분이 조금 특별해서 그런 거예요. 상우는 가스통의 밸브를 확인하고
새어나온 가스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버너를 다시 가스통에 연결하는 방법을 천천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맞추고 홈에 맞춰서 돌리면 됩니다. 억지로 힘을 주면 안 되고 살짝 맞춰서 돌리면 저절로 들어가요. 아, 그렇게 하는 거군요. 지은은 상우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니면 된장국 좀 드실래요? 상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젯밤 바람 때문에 제대로 저녁을 못 먹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어요. 아, 괜찮습니다. 제가 라면 끓여 먹을게요. 된장국 끓이는 김에 라면도 같이 넣어서 먹으면 어때요? 혼자 먹기엔 양이 좀 많거든요. 상우의 제안에 지은은 잠시 망설였어요. 너무 신세를 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상우의 따뜻한 표정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 제가 라면이라도 보태겠습니다. 그러세요. 상우는 자신의 조리대로 가서 된장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숙련된 손놀림으로 물을 끓이고 된장을 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 가져온 라면도 함께 넣어주었어요. 와, 냄새가 정말 좋네요. 된장라면이네요. 지은은 구수한 된장국 냄새를 맡으며 감탄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먹는 간단한 식사와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어요. 캠핑하면서 먹는 음식이 더 맛있어요. 공기도 좋고 분위기도 그렇고요. 둘은 타프 아래에 놓인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편안해졌어요. 어떻게 캠핑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내와 함께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가족 단위로 다녔거든요. 상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을 보니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뭔가 슬픈 일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4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 죄송합니다. 괜한 걸 물어봤네요. 아니에요. 이제는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혼자 캠핑을 다니게 된 거죠. 상우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자신도 이혼 후 혼자 지내는 외로움이 어떤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혼자 지낸 지 6년 됐어요. 이혼하고 나서요. 지은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조금 이상했지만 상우의 진솔한 모습을 보니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러셨군요. 혼자 지내는 게 쉽지 않죠. 네, 특히 이런 한적한 곳에 혼자 있으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캠핑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좋은 선택이에요. 자연 속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둘은 조용히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된장국의 따뜻함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지은은 혼자 먹는 식사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식사가 이렇게 의미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지은과 상우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지은은 텐트 안을 정리하고 상우는 자신의 캠핑 장비를 점검했어요. 하지만 서로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후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지은은 가져온 책을 읽으려고 했지만 자꾸만 시선이 상우 쪽으로 향했습니다. 상우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때때로 작은 수첩에 뭔가를 적기도 했습니다. 뭘 쓰고 계시는 걸까? 지은은 궁금했지만 직접 물어보기는 어려웠어요. 아직 많이 친해진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할 무렵 상우가 장작을 가져와 모닥불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불을 일으키더니 곧 따뜻한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지은은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모닥불의 따뜻한 불빛이 어둠 속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혼자 있으면서도 외롭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지켜보고 있던 지은에게 상우가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같이 앉으시겠어요? 상우는 자신의 의자 옆에 있던 여분의 의자를 지은 쪽으로 끌어놓았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방해가 되는 건 아닌가요? 전혀요. 혼자 불멍하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은은 상우 옆에 앉았습니다. 모닥불이 가까이 있으니 따뜻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불구경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불멍이라고 하죠. 불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아무 생각 없이 있을 수 있거든요. 둘은 한동안 말없이 불을 바라봤습니다.
장작이 타는 소리, 바람이 부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수첩에 뭘 쓰고 계셨어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 그거요? 일기 같은 거예요. 요즘 혼자 다니면서 느낀 것들을 적어보고 있거든요. 일기를 쓰시는군요. 저도 예전에 써봤는데 계속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다시 시작하게 됐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생각도 많아지고 상우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지은은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내분과 어떻게 만나셨어요? 직장에서 만났어요. 같은 회사에 다녔거든요. 내가 설계팀에 있을 때 아내는 회계팀에 있었어요. 상우는 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동료였는데 점심을 같이 먹게 되면서 가까워졌죠. 아내가 참 밝은 사람이었어요. 항상 웃고 있었거든요. 좋은 추억이시겠어요. 맞아요. 특히 캠핑 갔을 때 추억이 많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텐트 안에서 뒹굴뒹굴하면서 놀고, 아내는 밖에서 요리하면서 우리를 부르곤 했죠. 상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불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지은은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았어요. 내가 처음 캠핑 배울 때 아내가 항상 옆에서 도와줬어요. 같이 텐트 치고 불도 피우고 많이 웃었죠. 지은의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자신은 이혼으로 인한 외로움을 겪고 있지만 상우는 사별로 인한 그리움을 견디고 있었어요. 어떤 것이 더 힘든지는 모르겠지만 둘 다 혼자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웃음 잊고 지냈어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 마지막 몇 년은 웃을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남편과 자꾸 싸우게 되고 딸도 중간에서 힘들어했고 이혼하고 나서는 혼자 웃을 일이 더 없어졌어요. 딸은 어떻게 지내세요? 결혼해서 따로 살아요. 가끔 연락하긴 하지만 예전처럼 가깝지는 않아요. 제가 이혼한 것에 대해 아직 마음이 불편한 것 같아요. 지은도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딸과의 관계는 여전히 아픈 부분이었거든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딸이니까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둘은 다시 모닥불을 바라봤습니다. 불길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상우가 장작을 하나 더 올려놓으니 불이 다시 활활 타올랐습니다. 혼자 사는 게 어때요? 상우가 물어봤습니다. 처음엔 자유로워서 좋았어요. 눈치 볼 사람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외로워지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처음에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가끔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캠핑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아내와의 추억도 있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요. 상우는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처럼 말이에요. 지은은 상우의 시선을 받으며 얼굴이 살짝 달아올랐어요. 오랜만에 이런 따뜻한 시선을 받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모닥불의 불빛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캠핑장의 다른 사람들은 모두 텐트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지은과 상우만 남아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어요. 내일은 뭐 하실 거예요?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그냥 바다 구경하고 책 읽고 평상시 못 해본 일들을 해보려고요. 좋네요. 저도 비슷해요.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 이런 여유가 오랜만이에요. 불이 점점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시계를 보니 벌써 11시가 넘었어요.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어요. 저도요. 오랜만에 이런 대화를 나눠봤어요. 둘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텐트로 향했습니다. 지은은 텐트 안에 들어가서도 한동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다음날 지은은 침낭에서 나와 텐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상우가 휴대용 드리퍼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지은이 텐트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습관이에요. 일찍 일어나서 커피 마시는 게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거든요. 상우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지은에게 건넸어요. 드셔보세요. 캠핑에서 마시는 커피는 맛이 달라요. 지은은 고맙다며 커피잔을 받았습니다. 진한 커피 향이 코끝을 자극했어요. 한 모금 마셔보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네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내리세요? 별거 아니에요. 원두만 좋으면 되거든요. 저는 집에서 로스팅한 원두를 가져와요. 직접 로스팅도 하세요? 퇴직하고 나서 시작한 취미 중 하나예요. 할 일이 많아야 심심하지 않거든요. 상우는 자신도 커피를 마시며 바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바다는 잔잔했고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저기 산책로 보이세요? 상우가 바다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바위로 된 작은 길이 해안을 따라 이어져 있었어요. 네, 보여요. 아침 산책 어때요? 공기도 좋고 경치도 예쁘거든요. 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함께 산책을 한다는 것은 좀 더 가까워진다는 의미일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상우의 제안이 자연스러웠고 또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좋아요. 그럼 준비하시고 나오세요. 천천히 걸으면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지은은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운동화를 신고 나오니 상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요. 그럼 가볼까요? 둘은 캠핑장을 나와 해안 산책로로 향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산책로는 생각보다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바위들 사이로 난 길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었고 곳곳에 쉴 수 있는 벤치도 있었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지은이 물어봤습니다. 가끔 와요. 이 캠핑장이 조용해서 좋거든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혼자 있기에 좋아요. 저도 조용한 곳을 좋아해요. 시끄러운 곳에 있으면 피곤해져요. 둘은 천천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어제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습니다. 산책로 중간에 바위가 많은 구간이 나왔어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바위를 밟으며 걸었지만 이끼가 있는 바위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앗! 지은이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려는 순간 상우가 재빨리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네, 다행히. 고마워요. 상우는 지은의 손을 잡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안전한 곳에 도착한 후에도 상우는 지은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지은도 자연스럽게 그대로 두었습니다. 둘은 손을 잡고 계속 걸었어요.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지은은 오랜만에 누군가와 손을 잡고 걷는 느낌이 새로웠어요. 저기 벤치에서 잠시 쉬어갈까요? 상우가 바다가 잘 보이는 벤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둘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앞으로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멀리 수평선이 보였어요. 아침 햇살이 바다 위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지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풍경을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복잡한 생각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상우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이 지은에게로 향했어요. 어제 당신을 처음 봤을 때 왜 그리 마음이 쓰였는지 모르겠네요. 상우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지은은 당황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며 시선을 바다 쪽으로 돌렸어요. 저도 혼자 있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어제는 왠지 편안했어요. 지은도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어서 좋아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은 느낌이에요. 저도 그래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편하네요. 둘은 잠시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이상한 건 아니겠죠? 상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에요. 지은은 상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때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지 의문이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떠난 후에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끌릴 수 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상우는 지은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엔 더 확실하게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당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은은 상우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설렘을 느끼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저도 그래요.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돌아가야겠어요. 상우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 그래요. 둘은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손을 잡고 캠핑장으로 향했습니다. 올 때보다 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걸었어요. 산책을 마치고 캠핑장으로 돌아온 지은과 상우는 각자 점심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우는 간단한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었고, 지은은 준비해온 도시락을 꺼내 먹었어요. 혼자 먹기 아쉽네요. 같이 먹을까요? 상우가 제안했습니다. 그럴까요? 저도 혼자 먹기엔 심심했어요. 둘은 타프 아래에서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아침 산책 이후 더욱 편안해진 분위기였어요.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가 되자 날씨가 조금 더워졌어요. 지은은 텐트 안에서 낮잠을 자고 상우는 그늘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지은은 저녁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어제와 오늘 상우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 이번에는 자신이 뭔가 해보고 싶었거든요.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간단한 볶음밥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같이 하면 되는데. 아니에요. 저도 뭔가 해보고 싶어요. 계속 도움만 받을 수는 없잖아요. 지은은 가스버너를 켜고 프라이팬을 올렸습니다. 상우가 어제 알려준 방법대로 가스를 연결하니 이번엔 잘 되었어요. 기름을 두르고 지은은 요리 순서를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차근차근 시작했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달걀을 풀어서 넣었어요. 그런데 기름이 생각보다 많이 튀었습니다. 기름이 튀는 것을 피하려다 지은이 뒤로 물러섰는데 그 순간 프라이팬 손잡이에 손등이 닿았어요. 뜨거운 금속에 닿은 순간 지은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상우가 책을 보고 있다가 급히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손을 프라이팬에 대었어요. 지은은 손등을 붙잡고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손등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있었어요. 어디 보여주세요. 상우는 지은의 손을 조심스럽게 살펴봤습니다. 손등 부분이 화상을 입은 것 같았어요. 일단 차가운 물부터 계속 부어야 해요. 상우는 생수통을 가져와 지은의 손에 물을 부어주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닿자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응급처치 키트가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요. 상우는 자신의 텐트에서 구급상자를 가져왔습니다. 화상 연고와 붕대가 들어있었어요. 이거 바르고 붕대로 감아드릴게요. 고마워요. 정말 바보 같아요. 간단한 요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밖에서 하니까 더 안 되네요. 지은은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아픈 것도 그렇지만 자신이 무능해 보이는 것 같아서 속상했거든요. 혼자서 뭐든 해보겠다고 무모했네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이라서 그런 거예요. 누구나 다 겪는 일이에요. 상우는 지은의 손에 연고를 발라주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저도 처음 혼자 캠핑 왔을 때 비슷한 사고를 많이 겪었거든요. 칼에 손가락 베이고 가스 잘못 연결해서 놀라고. 정말요? 정말이에요. 혼자 하는 건 잘하는 게 아니라 외롭지 않게 하는 거예요. 상우는 지은의 손목에 붕대를 감아주며 말했습니다. 외롭지 않게 하는 거라니? 혼자 있을 때 가장 힘든 건 아무도 내 상황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치거나 힘들어도 혼자 견뎌야 하는 거죠. 상우는 붕대를 고정하며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있잖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지은은 상우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제 자리로 오셔서 지내시죠. 혼자 있으면 또 다칠 수도 있어요. 상우는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폐가 될 것 같은데. 전혀 폐가 아니에요. 오히려 같이 있어주셔서 고마워요. 지은은 상우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의 눈에서 따뜻한 마음이 보였습니다. 그럼 저녁은 어떻게 해요? 제가 할게요. 당신은 손 다쳤으니까 쉬고 계세요. 상우는 지은이 준비하던 볶음밥을 대신 만들어 주었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맛있는 볶음밥을 완성했어요. 와, 정말 맛있네요. 지은은 상우가 만든 볶음밥을 먹으며 감탄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자주 해봐서 익숙해진 거죠. 둘은 상우의 타프 아래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은의 손이 아프긴 했지만 상우와 함께 있어서 마음은 편안했어요. 저녁 후 상우는 다시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에 의자 2개를 나란히 놓고 앉았어요. 맥주 한잔 할래요?
불멍하면서 마시는 맥주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상우의 배려에 지은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따뜻한 관심을 받아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어요. 모닥불을 바라보고 있던 지은이 조금씩 상우 쪽으로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러다가 점점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괜찮아요? 상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있으니까 좋네요. 지은은 상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상우도 자연스럽게 받아주었어요. 어제처럼 강하지는 않았지만 텐트들이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어요. 지은과 상우는 모닥불 앞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런 밤이 계속되면 좋겠어요. 지은이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혼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에요. 상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맥주 한 모금을 마시며 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상우는 그런 지은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혼자인 게 무서워요. 지은이 갑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맥주가 그녀의 마음을 열어준 것 같았어요. 무서워요? 네. 아플 때도 혼자고, 외로울 때도 혼자고, 이렇게 계속 혼자 늙어가는 것이 무서워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맥주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이야기여서인지 모르겠지만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저도 그래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 외롭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상우도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었어요. 그때 바람이 더 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의 텐트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모닥불도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어제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바람이 꽤 세네요. 상우가 지은의 텐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을까요? 어제처럼 또 팩이 빠지면. 지은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텐트를 바라봤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텐트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상우는 지은의 불안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상한 용기가 생겼습니다. 오늘 밤 같이 있을까요? 상우는 자신이 한 말에 스스로 놀란 듯 했어요. 얼굴이 붉어지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죄송해요. 이상하게 들렸을 수도 있는데.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상우의 제안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자신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지은이 상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도 혼자 있기가 무서웠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당신과 더 가까이 있고 싶어요. 지은의 고백에 상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이상한 건 아니겠죠?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에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공기 중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 긴장감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제 텐트로 오시겠어요? 상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네, 그럴게요. 지은은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상우의 텐트는 지은의 것보다 훨씬 넓고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침낭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넓은 더블 침낭이었지만 그래도 두 사람이 함께 누워야 하는 크기였어요. 아, 침낭이 하나뿐이네요. 제가 바닥에 누울게요. 상우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함께 있어도 괜찮아요. 지은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자신도 놀랄 만큼 담대한 말이었어요. 정말 괜찮아요? 네. 우리 나이에 뭘 그렇게 어색해해요. 지은은 웃으며 침낭 안으로 들어갔어요. 상우도 조심스럽게 그 옆에 누웠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누워 있으니 어깨가 살짝 닿았어요. 그 작은 접촉만으로도 두 사람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색하지 않아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사실 어색하다기보다는 너무 떨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어요. 조금은 어색하죠.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좋아요. 상우도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도 약간의 떨림이 느껴졌어요. 둘은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텐트 밖으로 바람 소리가 들려왔지만 텐트 안은 따뜻하고 안전했어요. 이런 감정, 오랜만이라. 지은이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떤 감정이요? 이렇게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감정. 마음이 두근거리는 감정이요. 지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정말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래요. 이런 떨림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상우도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은은 상우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랜턴 불빛에 비친 상우의 얼굴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도 부드러웠어요. 당신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저도요. 이런 기분이 정말 오랜만이에요. 상우도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자 더욱 떨리는 마음이 들었어요. 상우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지은의 뺨을 살짝 어루만졌습니다. 지은은 눈을 감고 그 따뜻한 손길을 느꼈어요. 이래도 될까요? 상우가 속삭이듯 물어봤습니다. 네. 지은의 대답은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어요. 상우는 지은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지면서 숨소리가 섞였어요. 정말 괜찮죠? 네. 괜찮아요. 상우는 지은의 입술에 살짝 입맞춤을 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입맞춤이었어요. 지은은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입맞춤이 끝나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어색함보다는 따뜻함이 더 컸습니다. 설레어요. 지금은 이 기분만 생각할래요. 지은이 상우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상우는 지은을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텐트 안은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체온과 마음이 따뜻해져서인지 안락한 느낌이 들었어요. 바람 소리도 점점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야겠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네, 편안히 주무세요. 상우는 랜턴을 끄고 지은을 더 가까이 안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둘은 서로의 따뜻함을 느끼며 잠들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지은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상우의 존재가 주는 안정감이 그녀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지은은 따뜻한 품에 안겨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상우의 팔베개를 베고 있었는데 이런 아침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었어요. 상우도 지은의 움직임을 느끼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상우가 부드럽게 물어봤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요. 지은은 상우의 품에서 나와 몸을 일으켰어요. 얼굴이 살짝 붉어졌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꿈이 아니었죠?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꿈이 아니에요. 정말 행복한 밤이었어요. 상우는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둘은 함께 아침을 준비했어요. 상우가 커피를 내리고 지은은 간단한 샌드위치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편안했어요. 오늘 집에 가셔야 하죠? 상우가 아쉬워하며 물어봤습니다. 네, 내일부터 일상으로 돌아가야 해요. 당신도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헤어지기가 아쉬워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서 둘은 천천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혼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상우가 지은의 텐트를 철거하는 것을 도와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지은은 상우의 도움으로 훨씬 쉽게 짐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차에 실리자 정말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차 옆에서 지은은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혹시 둘이 동시에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먼저 말씀하세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먼저 하세요. 상우도 양보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상우가 먼저 다가와 지은의 손에 작은 쪽지를 건넸어요. 제 연락처예요. 꼭 연락 주세요. 저는 다시 보고 싶어요. 쪽지를 받아든 지은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상우도 자신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게 끝이 아니길 바래요. 지은도 자신의 명함을 꺼내 상우에게 건넸어요.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요. 혼자 온 캠핑이었는데 이렇게 소중한 사람을 만날 줄 몰랐어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헤어지고 싶지 않았지만 각자 돌아가야 할 일상이 있었습니다. 그럼 연락드릴게요.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은은 차에 올라타고 창문을 내렸어요. 상우는 차 옆에서 손을 흔들며 배웅해 주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지은은 차를 출발시켰어요. 백미러로 상우의 모습을 보며 아쉬워했습니다. 캠핑장을 벗어날 때까지 상우는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지은은 지난 이틀 동안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어요. 처음 혼자 온 캠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는 동안도 계속 상우 생각이 났어요. 그의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어젯밤의 달콤한 순간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모든 게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행복한 생각들이었어요. 저녁 무렵 지은은 용기를 내어 상우에게 첫 번째 문자를 보냈어요. 잘 도착하셨어요? 덕분에 정말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서 답장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어요. 10분쯤 후에 상우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네, 잘 도착했어요. 저도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니까 더 그리워지네요. 지은은 상우의 문자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혼자 있던 집이 더 조용하게 느껴져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상우의 직접적인 질문에 지은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도 빨리 만나고 싶어요. 주말에 시간 되시면. 좋아요. 이번에는 제가 맛있는 곳 소개해 드릴게요. 둘은 그렇게 늦은 밤까지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서로의 일상 이야기부터 다음 만남에 대한 기대까지 할 이야기가 끝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지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오후에 상우에게서 사진 한 장이 왔어요. 바다가 보이는 예쁜 카페 사진이었습니다. 다음엔 여기로 같이 가볼까요? 집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지은은 사진을 보며 설렜어요. 상우가 자신과의 다음 만남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좋아요. 언제든지 좋아요. 그 주 주말, 둘은 약속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캠핑장에서와는 다른 분위기였지만 여전히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지은 씨 보고 싶었어요. 상우가 지은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저도요. 며칠 못 본 게 몇 달 같았어요. 둘은 카페에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어요. 캠핑장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일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면 돼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상우가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당신과 함께 있을 때가 지금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혼자이던 삶에서 나란히 걷는 사람이 생겼어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지은은 상우와 함께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혼자 떠났던 캠핑에서 이런 소중한 인연을 만날 줄 몰랐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나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